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 다음으로 부동산 얘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비정상적인 시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함부로 패닉 바잉을 하게 되면 잘못됐을 때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요. 올랐으면 내려갔다가 내렸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실거주용 집을 사면 상관이 없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면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걸 몰라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패닉 바잉을 하는 걸까요? 이게 알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해서 집을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 수요와 공급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 선이 나타내는 게 매년 필요한 주택 수요량입니다. 그리고 파란 막대가 공급량을 나타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최소 23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을 보면은 서울은 훨씬 더 공급이 부족합니다. 앞전에 공급이 넘칠 때도 상승을 했었는데 공급까지 부족해지면 난리 나겠죠? 뭐 이미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 미친 유동성입니다. 이게 몇 달 전에 연준에서 푼 통화량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시중 통화량이 2배 가까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프를 길게 17년치를 봐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돈이 풀린 구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집값이 오르는 힘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힘이 훨씬 더 커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 대통령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즉 돈의 가치를 한동안 절상시키지 않고 경제가 불안하면 더 절하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축통화 달러를 가진 미국이 하면은 전 세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제로금리가 이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이 폭락했었던 IMF나 2008 금융위기 때랑은 이 금리가 달라요. 그때는 못 버티는 사람들이 집을 팔았지만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은 그때보다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광의통화량 M2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로 M2란 현금, 예금, 2년 미만의 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 금융상품, 금융채, CMA 등 현금이랑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3.22배 되는 동안 시중에 풀린 현금은 4배가 넘었습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하락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지표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풀린 것보다도 서울 집값이 덜 올랐어요. 돈이란 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물가 상승률만큼 천천히 우상향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산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거주 한 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매수자가 많으면 오르고 매도자가 많으면 내리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 이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매수자가 줄어서 금방 정상 가격을 찾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좀 떨어지면 사신다는 분이 많은데 그 시점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닥이 어딘 줄 알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식처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면은 더 사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솔직히 내가 이 지역에서 꼭 살아야 된다, 자녀들이 학령기라서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실거주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이라도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면 다음 플랜은 보통 더 좋은 급지로 이사가는 거예요. 어차피 상급지와의 갭 차이는 보통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립니다. 내 아파트가 떨어져도 어차피 상급지 아파트도 떨어지기 때문에 갭이 유지되고, 내 아파트가 올라도 어차피 상급지 아파트도 오르기 때문에 갭이 유지가 됩니다. 그 대신 집을 갖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만큼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죠. 실거주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투 잡을까봐 집값이 오르는 걸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 당장 한 달 전 가격에 판다고 하면은 산다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당장 꼭 집이 필요하신 분들 얘기고요. 지금 당장 집이 없어도 된다,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으로 천천히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청약은 가장 저렴하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활용하셔야죠.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추첨제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많이 늘려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자녀가 많고 그래야만 당첨되는 줄 아는데 공부하면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 미혼인데 청약에 당첨되었고요. 저희 어머니 것도 청약에 당첨시켜드렸습니다. 청약도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은 꼭 청약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이 안전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많이 신경이 안 쓰입니다. 특히 요즘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 가격이 더 내려갔잖아요. 3기 신도시 물량도 있고 하니까 향후 부동산 전망과 상관없이 청약을 준비하셔서 마음 편히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30, 40대 분들,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당첨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끊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찍어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